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벌써 월말입니다. 금요경마 예상을 도와주실 분 두 분 전문위원 이경국 위원과 민병철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월말 경마 이 상금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접전 구도가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주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금요일에 편성 강도 민병철 위원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4월은 5주차로 펼쳐지고 금요경마가 이번에 월말 마지막 5주차 경마입니다. 일단 금요경마 부산 경마는요. 전반적으로 중하위 등급의 단거리 레이스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뭐 편성 강도를 논하자 보면요. 아무래도 최근에 또 훈련 상태, 준비 상태 상당히 좋은 이 복병 전력에게도 충분히 눈길을 줄 만한 편성이 많습니다. 1호 경마에서는 서울과 부산의 오픈 대상 경주죠.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가 편성되어 있고 상위 등급 편성도 많습니다. 이 금요일과 1호 경마 이 단편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금요 경마가 하위 등급 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이변 전력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는 일요일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당일 예상해서 이제 거론을 해드리기로 하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혼전 편성이 좀 많은 그런 경주들이 이어질 텐데요. 첫 번째 준비한 순서는 이경국 위원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에는 지난주 현장에서 적중했던 내역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경주거리 1300m로 펼쳐집니다. 3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만나보시죠. 국내산 6등급 3세 이상 마필들 총 12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력이 좀 드러난 마필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전력 평가가 좀 이르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마필들도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혼전도가 높다라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마필 주목을 해야 할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6등급에서 만만치 않은 거리로 평가되는 1300m 경주를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3경주에 주목하는 첫 번째 관심 마필은 10번 마필인 반지의 여전사가 되겠는데요. 10번 마필 반지의 여전사는 데뷔전 선전 펼친 후에 직전 1200m 경주 많은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3코너 지점 급하게 외사를 하면서 외곽 주행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출전 정지 2개월 주행 재심까지 지정을 받았던 마필이라서 주행 재심을 받고 나오는 마필인데요. 주행 재심 때의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위 등급 마필들과 함께 치른 주행 재심에서 시종 잡고 가는 여유로운 걸음을 보였다는 점, 또 마필 스스로 뛰고자 하는 이상 없는 걸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전 입상 경쟁력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산 신마 타임리스와 병합할 때도 거의 폭발적인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반지의 여전사의 경쟁력 발휘를 기대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밖에 관심 마필로는 8번 쾌한 영웅과 4번 케이프 매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8번 쾌한 영웅도 그렇고 4번 케이프 매직도 그렇고 직전 입상 시에 파이팅 좋은 옥합의 기수가 같이 기승을 했던 마필이에요. 8번 쾌한 영웅 같은 경우 최후미권 전개 시작으로 3, 4코너 중간 지점부터
좀 강하게 채찍 추진을 하면서 결승 외주로 선두권에 나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죠. 오카보이 기수가 연이어서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봄직한 마필이 아닌가 봅니다. 케이프 매직 같은 경우도 뭐 직전 동거리 최저배당 인기에 부응하는 빠르게 앞선 가담 전개를 펼쳤던 마필이죠. 뭐 직선 초반부터 강하게 채찍 사용하는 좋은 탄력 및 근성발이 입상을 거둔 만큼 이번에는 좀 우승까지 도전할 수 있는 입상 아마 당일날 현장에서 인기를 많이 모을 마필로 봐요. 복병권 세력으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이번 테이크 어게인이 되겠는데요. 아마 내치게이트 배정 2점을 맞은 마필이고 또 좋은 순발력 강점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이 하이 등급 1300m 경주라 좋은 순발력 가진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아마 편한 선행 공략이 가능하다면 아마 작전 구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선추진 탄력도 먹으므로 저는 버티기 놀이를 복병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 반지의 여전사가 그 외사 영향으로 직전에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입상한 자리는 유력하다. 적중에 문제 없는 만큼 압축된 마번으로 자금 마련에 만전을 기할 삼경주입니다. 네. 뭐 12번 뭐 반지의 여전사 주행 재검 보면 중반에 채찍 가볍게 한 대 딱 때리고 종반 탄력도 여유를 보였기 때문에 주목을 할 만한 모습을 흔적으로 이미 보여줬고 이번 경기의 가장 핵심은 인코스의 3번 막 고려의 꿈 기본기상으로는 전력상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고민거리로 좀 더 남겨질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3번 막 고려의 꿈보다는 12번 막 반지의 여전사 쪽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최종 선택까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고요.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10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과연 어느 마필이 선행을 장악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경주예요. 편하게 선행 장악하면 1200m 충분히 경쟁력은 있는데 어느 마필이 가장 빠르냐 6번 막 쿨런도 초속, 중속이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출발이 빠른데 추진을 안 하고 꼭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6번 막 쿨런이 만약에 기습 선행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6번 막 쿨런도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편성이거든요. 이번 경주는 그러한 부분 세심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민병재련이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반에 선두 장악에 나서는 선행형 마필의 전력이 강해 보이지 않는 단거리 1200 레이스입니다. 자, 공백 이후에 오랜만에 출전하는 마필도 있고요.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마필도 한두 눈에 띕니다. 자,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게이트 외곽 9번 하늘의 질주가 레이스를 선행으로 주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외에 공백 있는 말이죠. 이번에 16조로 마방도 이적했는데 8번 금포디바가 선두 가담에 나설 것이고요. 이 내측에서는 4번 담양장군 은근히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있습니다. 내측 2선에서 레이스를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5번 쾌한명품. 이 모래를 안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래에 민감한 말이에요. 게이트를 내측 중위 게이트지만 초반 전개를 좀 외선 빼서 모래 안 맞는 자리로 레이스를 펼쳐줬으면 좀 더 좋은 능력이 기대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초반이 좀 느린 말이죠. 이 7번 강자대로는 두터운 선두 흐름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3선 이후에서 추격의 채비를 갖출 것입니다. 자, 4번 담양장군입니다. 이 거구의 체격에 단거리 초반 전개 불리하지 않을 정도의 선두가담 순간 스피드를 갖춘 말이에요. 6등급 시절에 인코스 최적의 선입전으로 1200m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 5등급 승급전에서는요. 이 1400m 출전에 최외곽 14번 게이트를 배정받았고요. 이 출발 후 3코너 진입 시점까지 외곽에서 시종 끌림 악벽을 제어하느라 힘 소진이 상당히 많았어요. 또한 시종 외곽 2선 전개하면서 직선에서 한 발 부족 아쉬운 3착에 머물렀습니다만 이번에 담양장군은 4번 내측 게이트입니다. 외측에 9번 하늘의 질주와 8번 금포디바 정도가 선두 레이스를 주도하는데
상대적으로 직전보다는 당연히 내선에서 2선 수월하게 자리 잡고 레이스를 편안하게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5번 쾌한명품입니다. 이 편성에 따라 기복을 좀 보이고 모래를 덜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 및 전개를 펼칠 때 내재 능력이 극대화되는 유형의 말이에요. 지난 1월 29일 경주에서 1200m 레이스였어요. 당시 10번 게이트 배정받아서 적극적인 선행 레이스를 펼치면서 입상을 할 정도로 초반 전개에서 모래 안 맞는 자리로 레이스를 펼칠 때 좋은 능력 발휘하는데 최근 두 차례 경주는요. 자, 내측 외측으로 주행 중 모래를 맞으니까 주행 당연히 악벽을 보였고요. 좀 뒤처지는 그러한 단점을 노출하면서 좀 아쉬웠죠. 이번에도 모래 안 맞는 자리로의 전개 5번 쾌한명품 중요시해 보이고요. 자, 8번 금포디바 이미 현등급 1400m까지 입상 전력이 있는 뚝심형 마필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입상 이후 19조 마방에서 16조 마방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 밀어나간 중속 스피드도 좋고요. 이번에 마방 이적 이후에 29주 만에 실전 경주에 출전하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훈련 시행하면서 실전 감각 배양에도 역점을 두었고요. 과거 단거리에서 선행까지 나설 정도로 초반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9번 하늘의 질주와의 초반 옥신각신 자리 다툼이 있겠습니다만 코너와 직선에서는 앞선에 치고 나올 수 있는 말이 8번 금포디바입니다. 상대적으로 후미에서는 계속해서 7번 강자대로가 스퍼트 타이밍을 가져갈 그 타이밍을 재볼 것인데 결과적으로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끌렸고 하지만 이번에는 내측 게이트 배정의 초반 전개가 상당히 수월해진 말이에요. 4번 담양장군이 전개 이점 경주 여건 좋아진 만큼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수가 있겠고요. 자, 모래 안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 및 전개 직전 대비 약간의 감량 혜택도 있죠. 5번 쾌한명품 2선 최적의 레이스 이번에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요. 공백은 있습니다만 8번 금포디바가 초반 선두 레이스에서 경험 없이 선두권 장악에 나서준다라면은 8번 금포디바의 1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앞선이 무뎌질 때 7번 요 강자대로가 단거리 1200m에서도 추입으로 입상 경력이 있죠. 요 7번 강자대로의 마지막 한 발 역습까지 결과적으로 경주 여건 좋아진 단거리 강자 4번 담양장군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4경주였습니다. 네, 4번마 담양장군 이번 경주에서는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습니다. 선두권이 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민병철 의원이 먼저 서두에 얘기를 하고 이제 4번마 담양장군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 전개상으로는 4번마 담양장군 새벽 조규시에도 예선 3군 스타오프하고 병합하는데 걸음 좋습니다. 이제 이경국 의원은 또 어떤 마필을 또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저 또한 4번 담양장군과 5번 쾌한명품의 아마 치열한 우승 경합 구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저는 전개적으로도 아마 4번 담양장군과 5번 쾌한명품이 게이트 열리면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할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4경주에 저 또한 동반 입상의 기대치를 4번, 5번을 좀 높게 평가하는 가운데 저는 복병권 세력의 추입형 전개 마필을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제가 4경주에 먼저 말씀드릴 마필은 2번 막강질주입니다. 막강질주 같은 경우는 작년도 12월에 경주에 체중이 마이너스 15kg가 빠지면서 400kg 초반대 적은 체구의 그 체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작은 체구의 마필들은 경주거리가 길면 몸싸움에 좀 약한 취약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후미권 전개하면서 종반 한 발에 멋진 추입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실전 통해서 걸음이 좀 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막강질주는 아마 짧은 거리에서 뭔가 좀 결과를 내줘야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 재미있는 종반 1개월 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한두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이 6번 쿨런인데요. 쿨런이 직전에 끝걸음이 확연히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단거리 최후미권 전개의 불리함 속에 종반에 멋진 탄력을 보였던 6번 쿨런은 거리 늘린 1200m 경주라면 전 종반에 추입 탄력 발휘하기에는 한결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복병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4번마 담양장군에 대해서는 이번 경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저도 6번마 쿨런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6번마 쿨런은 게이트 이탈 능력만큼은 가장 빠릅니다.
코스의 1번마 미니미도 초속 중속이 좀 나오는 마필이고 애곽의 9번마 하늘의 질주 역시 초속 중속이 좀 나오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의 히스토리를 검색을 해보면 6번마 쿨런 같은 경우는 게이트 이탈 여기에 추진까지 가해진다면 6번마 쿨런이 선행 나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6번마 쿨런은 게이트 이탈이 가장 빨라도 추진 없이 항상 잡고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치는데요. 저는 요 마필이 좀 강한 추진으로라도 초반에 힘소진을 해서라도 선행 장악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제주 교차 4경주입니다. 1110m 경주죠. 3세 이상 마필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다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주들인데 부담 중량이 뭐 5kg이 늘은 마필도 있고 직전 경주보다 6.5kg 감량받은 마필들도 있고 이 변화폭이 좀 큽니다. 이 부담 중량의 변수가 결국 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경주는 이경국 위원이 먼저 제주경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주 4경주에는 총 12두가 출전한 가운데 무려 8두가 직전에 1000m 동반 출전해서 자웅을 겨뤄본 바가 있어요. 성적을 감안해서 말씀드린다면 2번 선덕여왕에서 8번 미래용사까지 이렇게 8두가 직전에 같은 경주를 뛰어봤는데요. 직전에 선전을 펼친 바 있는 2번 선덕여왕을 가장 관심 마필로 먼저 좀 언급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선덕여왕은 직전에 선의권 내측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및 코너링 후 결승선 40m 남겨놓은 전방까지 채찍 추진 없이 짧고 강하게 채찍 한번 사용하면서 결승선 통과한 입상 마필이에요. 그렇게 추진이 약했음에도 마필 스스로 뛰고자 하는 좋은 근성걸음을 보인 만큼 연투 경쟁력을 기대해 봄직하다 하는 평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마필은 10번 1등 공시입니다. 1000m 연속 3위 결정력이 좀 아쉬운 마필이죠. 직전에 선행마 바로 뒤에 따라붙는 근접 전개 및 코너링을 했던 마필이고요. 직선 초반부터 적극적인 오른 채찍 사용하는 탄력돔으로 결승선 140m 남겨놓고는 자연스러운 답보 변환까지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살아나는 탄력 걸음으로 입상 접전 펼치면서 아쉽게도 3분의 4마신차 3위를 기록한 바가 있죠. 직전 대비 외곽 게이트 배정이라는 점이 이번엔 극복해야 될 입상 관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새벽바람입니다. 단거리 시종 외곽 주행으로 거리 손실이 좀 많았던 마필이죠. 직선 초반부터 강도 높은 적극적인 채찍을 사용했던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근성 좋은 탄력을 이끌어내면서 결승선 임박해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둔 마필인데 서두에 MC께서도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마이너스 6.5kg 대폭 부담 중량 감량 이점이 좋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의 뚝심발이를 한결 용이하다. 연승 도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복병권에 포진시킨 마필은 4번 별빛 축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여타 마필에 비해서 부중이 좀 많이 올라간 마필이죠. 하지만 별빛 축제는 녹담만설 특별경주 강편성을 경험해본 안정적인 순위권 성적의 잠재 보유 능력 우수 마필입니다. 늘어난 부중 극복만 해준다 그러면 틈새 도전에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복병마루 손색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선덕여왕 같은 경우 강조를 드렸죠. 거의 채찍 추진 없이 마필 스스로 뛰는 가운데 입상을 이끌어냈던 마필. 연투를 기대하는 관심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선추입을 겸비한 2번마 선덕여왕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민맥저리어는 또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지 직접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경국 위원께서 거론하신 그 4두의 마필과 어느 정도 일치는 하는데요. 좀 순서적인 차이가 있네요. 저는 4번 별빛 축제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말은요, 직전 경주가 7,000점 이하 편성이었습니다. 이번 편성보다 당연히 상대가 강했죠. 1등급 무대에서도 종반 추임 능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평이 나 있는 말이 4번 별빛축제예요. 작년 하반기 다소 공백도 있었고요. 한동안 재능력 발휘 실패했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1월부터 2월까지 3번의 경주에서 모두 짜릿한 추임 역전극으로 3연속 입상에 성공했던 말입니다. 자, 그래서 뚜렷하게 회복세 전력을 보이고 있고 이 4번 별빛축제는 언제나 이 초중반에 힘을 쓰지 않아요. 철저하게 참고 제어하면서 힘한 배를 잘 해나가는 가운데 4코너 진입 시점, 4코너 초입부터 그리고 직선 초입부터 힘을 몰아쓰는 추입 전개 전력으로 항상 경주에 임하고 있죠. 이미 지난 2월 19일 경주에서 56.5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 직전 대비 늘어난 직전과 동일한 거리죠. 1110m 거리. 역시 이 제주마에게는 좀 장거리에 속하는 1110m 거리가 4번 별빛축제의 입상을 위해서는 더욱더 적정 거리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짜릿하게 직선권 한 발의 역전극 4번 별빛축제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뭐 최근 경주에 잘 뛰었던 마필들이 모두 거론된 것 같은데요. 저는 복병권 세력에서 한 필 언급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1번마 번개왕자는 68kg의 부중입니다. 상당히 높은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는데요. 71kg을 달고도 900m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능력 마필입니다. 능력 마필인데 최근에 2번은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초속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고 게이트 이탈 능력이 그렇게 항상 늦발하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게이트 2점을 살려서 출발만 매끄럽다면 능력 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덜 받는 조건이라면 1번마 번개왕자까지는 관심권에 두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민병철 의원 추천 경주가 준비가 됐는데요. 화면에는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준비한 경주는 5경주고 경주거리는 1300m에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표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지는 경주입니다. 어느 마필이 선행을 장악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건이 될 텐데요. 예과하게 12번마 봉황의 꿈도 선두권 공략에 나설 수가 있겠고 9번마 새벽스타 같은 경우도 밀어주는 만큼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에 가세를 할 수는 있는 조건인데 선행마를 좀 더 강하게 봐줄 것이냐, 선입권에서 흔적을 보인 마필에 좀 더 점수를 줄 것이냐 직접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경마에서는 7개 경주 다적중과 그리고 50배짜리, 20배짜리 연타 고배당 적중으로 확실하게 승리를 안겨드렸습니다. 백미는 부산 5경주였죠. 희망킨의 복병마 소나타존을 정확하게 추천드리면서 복승 50배, 쌍승 71배까지 고배당으로 적중해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준비된 복병 전력, 고배당 마필들을 정확하게 엮어드리면서 자, 기분 좋은 승리 안겨드렸는데요. 이번 금요경마에서도 이 승리의 기운 당연히 이어가겠습니다. 자, 승리의 분수령이 될 5경주입니다. 레이스 흐름, 이 고만고만한 선행형 마필들이 이끌어가는 구도인데 적중의 자신감은 물론 배당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경주로 판단합니다. 앞선의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한두의 마필에 집중하는데요. 자, 3번 클린 채광은 운동기 질환과 비뇨 생식기 질환으로 작년에 하반기에 좀 공백이 있었던 말이에요. 작년 11월 27일 복귀 이후에 1월 15일 경주 올해 1300m 레이스 입상하면서 재기에 성공했고요. 최근 2번의 경주, 한 번은 선행, 한 번은 추입으로 코차, 머리차 모두 3착, 큰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과정, 전개를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유전개 이점을 한결 극대화하고 있는 마필이 3번 클린 채광입니다. 자, 이번에 고만고만한 약한 전력의 선행마들이 앞선을 지배해 나가는 가운데 3번 클린 채광은 내측 게이트에서 내선 2선 최적 전개까지 보장돼 있죠. 자,
자, 열심히 타는 오카베 기수의 자, 불꽃 채찍질까지 충분히 기대가 되는 마필, 능력도 되죠. 3번 클린 최강이고요. 자, 5번 언플래깅 허트는 지난 12월 25일 경주에서 자, 최외곽 게이트 강공 선행작전으로 입상을 차지했는데 1월 15일 경주 이후에 양전 구전련 병력으로 이 두 달에 좀 공백이 있었죠. 출전 공백. 그 당시에는 좀 무너졌고 직전에 정상주기 들어와서 초반 전개에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추입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역시 5번 언플래깅 허트도 이 점을 선행에 목매다는 초반에 앞선에 붙이지 않아도 능력 발휘를 충분히 해주고 스퍼트 타이밍을 적재적소에 가져갈 수 있는 자유전 개마가 됐죠. 자, 이번 유성스타 지난 2월 경주부터 트라이비 러깅 제갈 승인장구 착용 이후 기수의 부조에 대한 수능도가 한결 향상이 되면서 최근에 단거리 꾸준한 경주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넷집 게이트 전개도 초반에 앞선에서 풀어나갈 수가 있죠. 6번 어록 직전에 늦가기 첫 승을 거두었는데 한결 걸음이 터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승급전에서도 기대치가 있고요. 선행마 중에서는 9번 새벽스타의 강공 선행작전 1승까지 기대해 보는데요. 지금까지 거론드린 5대의 마필 중에 미명철이가 확신하는 축마급 마필은 서 있습니다. 후차권 상당히 난해합니다. 10배 이상의 중배당 한방 승부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부산 5경주 확실하게 적중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도전 가능만은 열거를 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숨어 있는 그러한 경주이기 때문에 적중시 환수율만큼은 보장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주력으로 이제 적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텐데 적중을 약속을 했습니다.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총 14도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사실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가 존재하는 경주로 상당히 전력차는 미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마에게 점수를 줄 것이냐, 선입권에 흔적을 보인 마필에게 점수를 줄 것이냐, 아니면 새벽 훈련 시에 변화를 보인 조교 우승 마필에게 점수를 줄 것이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경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경국 위원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지 직접 먼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6경주는 14도 풀게이트 능력 편차적은 접전 편성인데요. 관심 모을 좋은 순발력 보유마의 선행 여부가 우승 향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13번 마필이죠. 골드스카이와 9번 쾌속바람은 직전 동거리 2, 3위 입상 접전을 펼친 마필들이죠. 같은 경주에 재출전에서 리턴 매치를 치릅니다. 선행 및 선두권 가담 자신감 팽배 주행 및 직선 결승주로 강도 높은 채찍 추진으로 입상 접전을 펼친 후에 국사 등급 소속 원정 출전마인 13번 골드스카이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앞두고 상위 등급이죠. 국삼 등급 글로벌킹과 동반시 오히려 여유로운 걸음을 보이고 있고 수습기수 교체기용 부담 줄여서 감량 이점 있는 9번 쾌속바람은 정상 주기와 함께 강도 높은 훈련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각각 늘어나고 줄어든 부담 중량이 경주 결과에 또한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합니다. 현 등급의 동거리 우승 경험의 5번 승리 엉클모가 직전에 최고 관심 속에 직선 결승주로 초반 선두 나선 후에 적극적인 말머리로 우승까지 노려봤습니다만 종반에 걸음이 좀 무뎌지면서 입상을 실패하고 4위 성적을 기록한 바가 있죠. 이번에 서력을 위해서 안쪽에 게이트 포진한 이상 선행 작전이 예상되는 저는 우승 도전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경주에 제가 복병권 세력으로 관심 있는 마필은 11번 마필인 그레이트송입니다. 그레이트송 같은 경우는 직전 데뷔 전에 1200m를 선택 출전해서 실전 경험을 쌓은 마필이죠. 최외곽 게이트 배정으로 전개 및 자리 잡는 과정에서 체력 소모가 좀 많았음에도 결승선 외주로를 선택해서 올라오는 지구력은 꽤 괜찮았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를 앞두고 외 4등급 마필인 데빌킹과 동반시에 한 발 앞서는 좋은 걸음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경주엔 주목해야 될 복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번 마필, 9번 마필, 5번 마필 이렇게 골드스카이, 쾌속바람,
5번 승리 엉클모 3두의 우승 경합부도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주목을 좀 받을 만한 마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골드스카이, 쾌속바람, 승리 엉클모. 승리 엉클모 같은 경우는 인코스에서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편성이다.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죠. 민병철 의원은 5번마 승리 엉클모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은데 내용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선행마 좀 눈길이 가는데요. 2두의 선행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있죠. 외곽 13번 골드스카이, 5번 승리 엉클모인데 저 5번 승리 엉클모는 직전에 많은 종목을 받고 선행 작전에 실패함이 직전에 입상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번 경주 상대적으로 13번 골드스카이보다는 네츠게이트 배정이고요. 초반 직전에 쓰라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강공 선행 작전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선행 1순 기대치가 있는 5번 승리 엉클모 직전 졸전을 만회할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자, 복병 전력 중에 안쪽에 1번 부경 챔프입니다. 자, 이 말이 작년 11월 20일 날 단거리 1200m 레이스 2선 기가 막힌 선입전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계속된 외곽 게이트 배정의 초반 자리 선점하는데 좀 난항을 겪었고요. 후미 자리에서 느지막한 추입으로 직전에 끝걸음만 남변 아쉬운 3척이었는데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5번과 13번의 선행마드 보내놓고 내선 최적의 효율적인 레이스가 보장된 만큼 또한 직전 경주부터 뚜렷하게 또 회복세의 전력까지 보이고 있는 1번 부경 챔프의 기대치가 있고요. 자, 11번 그레이트송 직전에 데뷔전을 치렀던 말이죠. 이 상당히 거구의 체격에 힘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직전에 쓸데없는 포인트에서 힘을 썼어요. 초반 무리에서 외곽 무빙성 선입전을 펼치느라 초반 무리 중반에 무너졌는데 이 11번 그레이트송도 충분히 기본기는 갖춘 말로 보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전개 미스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결대로 따라가는 전개라면은 충분히 기본기가 출중한 말이기 때문에 11번 그레이트송의 선정 기대치까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모두 도전 가능한 마필들만 이렇게 쏙 뽑아서 이제 언급을 해주신 느낌이 있는데 저는 애호각의 14번마 행운 만남 우전 구전염의 병력상은 있는데 새벽 훈련 시에 뭐 파행기라든가 이런 모습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마필이 이제 출발 부분이 매끄럽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계속 남고 종반에 힘을 남기는 여력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출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매끄러워졌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14번마 행운 만남 공백은 있습니다. 상대들이 좀 강한 듯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복병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돼서 요 마필은 좀 메모를 하셨다가 최종 선택의 컨디션 점검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필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 신경주입니다. 1400m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고요.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량차는 크지 않고 변화를 보인 마필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같이 이제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들도 몇 두가 있긴 한데요. 이번 경주에서 게이트 2점에 전개상으로는 1번마 블루캣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는 있습니다. 지난 경주보다는 부담 중량 3.5kg을 더 달았죠. 지난번에 선행을 나서고 메인 비카가 압박을 들어갔습니다만은 극복을 해내고 2위 입상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경주거리가 1200m인데요. 이번에 1400m로 경주거리가 늘었고 부담 중량이 3.5kg가 늘었다. 이 부분에서 물음표로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쉽게 꺾을 수는 없겠습니다. 6번마 액톤 타이거. 어느 정도 이번 경주에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최근 경주에서 졸전이기 때문에 5위권 A로 인기권에서 좀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가 선두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4코너를 돌 때 선두권과
이 후위 마필들의 격차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추입이 통할 수 있다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6번 마 액톤 타이거 요 마필의 선전에 기대감을 좀 갖고 싶은 경주이고요. 새벽 훈련 시에도 국산 2등급이죠. 샤프게일 요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주행 자세도 상당히 좀 낮은 모습이고요. 파워감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샤프게일 내측에서 밀면서 의욕적인 훈련을 마치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훈련 패턴을 보였던 마필들은 승패를 떠나서 역시 최선의 질주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도 거론할 필요 없이 6번 마 액톤 타이거, 1번 마 블루캐 두 필만 언급을 드리고 최종 선택에서는 뭐 10번 마 도치라든가 5번 마 가락공원이라든가 현장 컨디션 좋은 마필이 있으면 삼복승까지 조합을 좀 잘 엮어서 환수면에서 매력 있는 경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죠. 국산 4등급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보면은 좀 쉬워 보이는 편성 같기도 한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곳곳에 복병 세력들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경주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선에 나서는 선행마들의 전력이 강해 보이는 단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과연 이 선에서 레이스를 따라갈 선입병 마필에게도 기회가 올지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5번 연승질주가 레이스 흐름을 주도할 선행마로 보입니다. 자, 외측의 8번 배달이 보배도 선행 1순 1400m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자, 이 뒤에 강하고 빠른 선행마가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는 가운데 외선에서 11번 영광의 축복이 2선 가담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측에서는 이번에 승급전 치르는 말이죠. 4번 터보 에너지가 내선 2선 자리 담당할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5번 연승질주입니다. 출발 이후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이에요. 4등급 승급 이후에 1200m, 1300m 연속된 4연속 입상에 이어나가면서 단거리 전개 1점 살려 상승세를 이어갔던 말인데 직전에는요 늘어난 1400m 출전에 선두 외곽 따라가는 전개로 응수를 했습니다만 자, 4코너 돌아 직선 초입의 스퍼트 시 앞선 선행마였던 스프링볼트에게 살짝 진로가 막혔어요. 주춤거렸죠. 그 코너링 이후 스퍼트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자, 당시 또 직선에서 한 발 부족 1400m 아쉬운 입상 실패를 했는데 자, 이번에 거리 내려 1200m 출전입니다. 게이트도 안쪽이고요. 자, 무리 없이 초반 적극적인 선행 레이스가 가능한 전개 유리마 5번 연승질주가 되겠죠. 8번 배달이 보배입니다. 이미 현등급 1400m까지 선행 1순으로 입상을 차지했던 뚝심 좋은 마필이에요. 특기별통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죠. 지난 2월 28일 경주였어요. 1400m 선행 1순 자, 입상을 했는데 당시 직선 초입부터 외측 사행 악벽을 보여서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입상을 하고도 당시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죠. 직전에는 초반 선두 장악해 나섰지만 이내 천회 무봉에게 선두 강타를 당했고 내측에서 2선 전개를 펼쳤지만 직선에서도 당시 무거웠던 내주로를 고집하는 바람에 당시 8번 배달이 보배는 능력 대비 걸음이 덜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이 5번 연승질주를 제외하고는 초반이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이 8번 배달이 보배는 초반 큰 힘 소진 없이도 2선에서 전개를 매우 유리하게 펼쳐낼 장점이 생겼죠. 직전 대비 줄어든 1200m, 1200m 거리에서도 충분히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다라는 평가고요. 자, 11번 영광의 축복입니다. 저는 회춘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2013년도에 데뷔한 말이에요. 이후 잦은 휴양을 반복했고 올해 1월 8일 경주에서 1400m 출전에 2선 최적의 레이스를 펼치면서 8개월 만에 입상에 성공하면서 재기를 했던 말이 11번 영광의 축복입니다. 최근 두 차례 경주 모두 1400m 출전에 강한 상대 만나서 연속 3착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거리 내려 1200m 출전에 최외곽 게이트 배정받았습니다만 5번과 8번을 보내놓고 2선 외곽 감아 라스트 한 발 선입전이 가능한 편성이에요. 4번
터보에너지 이 작년 11월에 우수한 기본기 보이면서 데뷔전부터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이 5등급 승급 이후 선행 선입 다양한 정기적중 구사하면서 자유전개 능력 배양에 매진한 말이에요. 이 승급 이후 또한 두 번의 경주에서는 골마겸 그리고 요배통 병력으로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 다소한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자, 직전에 1200m 레이스 컨디션 뚜렷하게 좋아진 가운데 2선 외곽 적극적 선입전 펼치면서도 종반 상당히 좋은 끈기로 우승에 성공한 말입니다. 터보에너지는 이제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뚜렷하게 회복세 보이고 있는 전력이에요. 결과적으로 전개가 편합니다. 5번 연승질주 자, 단독 선행 1승 기대치가 가장 높은 입상 유력마로 평가하고 있고요. 외곽에서 11번 영광의 축복 최근에 1400m 거리 상당히 뚝심으로 어느 정도 종반까지 끈끈함을 보였던 말이에요. 연속 3짝이었죠. 이번에 1200m 레이스 5번, 8번 제외하고는 빠른 말 없기 때문에 이선회가 라스트 한 발 빠르게 스퍼트할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8번 배다리 보배 초반 5번 연승질주와의 선두 경합 그리고 어떻게 힘 소진 없이 자리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단거리에선 요 8번 이 배다리 보배에 언제라도 경주 능력 극대화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승급전이지만 직전 대비 3.5kg 대폭 감량 4번 터보에너지의 선정 기대치까지 결과적으로 전개 유리하고 적정거리 실전에 입상 기대치 높은 5번 연승질주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8경주였습니다. 네, 5번마 연승질주. 제가 볼 때는 이제 선행은 아무래도 8번마 배다리 보배가 장악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편성이에요. 초속, 중속 부분에서. 그리고 인코스에 2번마 포마이시스 같은 경우도 사실 출발 자체 능력은 상당히 빠른데 추진을 하지 않고 굳이 선행 경합을 하지 않고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치는 마필이에요. 쿨런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마필이 2번마 포마이시스입니다. 그래서 선행 부분에서는 8번마 배다리 보배가 조금 더 빠르고 이제 연승질주는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치게 될 텐데 몇 번째 따라갈지는 뭐 뛰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선두권에는 가세를 하겠죠. 자, 상당히 좀 까다로운 가운데서 5번마 연승질주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경국 의원은 어느 마필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8경주에는 저 또한 MC께서 부연 설명해 주신 2번 포마이시스 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민병철 의원이 정계도와 함께 추천해 주신 마필들인 5번 연승질주나 4번 터보에너지, 11번 영광의 축복까지도 저 또한 입상 가능성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제가 좀 중심에 세우고 가장 관심을 기울일 마필은 2번 포마이시스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포마이시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11주 만에 출전했던 직전 1200m 동거리 출전 마필이었죠. 차분하게 따라가는 페이스 안배 전개, 코너링 이렇게 좀 보이는 마필인데요. 직선 결승주로 내측을 선택해서 적극적인 말머리로 살아나는 탄력과 함께 3위 성적을 기록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앞두고 좋은 컨디션 바탕 아래 가벼운 걸음을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번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주 만에 출전이 아닌 정상 주기를 맞았다. 또 한 가지, 저는 포마이시스에게 2번 게이트가 주어졌다면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나쁘지 않은 이상 좀 충분히 좀 강하게 좀 적극적인 말머리라면 전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저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요. 포마이시스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8경주입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언급할 마필이 두 필 정도 있는데요. 1번마 BK 킹입니다. 이 마필은 훈련 때 보면 약간의 파인기가 비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고도 뛰는 마필 중에 한 필이에요. 그래서 컨디션만으로 1번마 BK 킹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계속 컨디션을 안 좋게 봤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실제 뛰는 걸 보면 종반에 여력을 남깁니다. 이번에 게이트 2점에 사실 강하게 밀어준다면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중속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 속보시에 지난번하고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그 부분이 파워감 부분에서 조금 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좀 기대하게 하는 마필이 1번마 BK 킹이고, 제가 이제 훈련 상태를 옮겨 적기 전에 이제 마번 선정을 하다 보니까 빠뜨린 마필이 9번마 지봉스타라는 마필인데요. 2주 만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훈련 때 보면 약간 끄는 맛이 있습니다. 훈련자는 끌리면 힘 소진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제어하면서 힘 안배를 해주는 모습인데
파워감 부분에서는 뚜렷하게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번마 지봉스타, 1번마 BK킹 두 필은 이번 경주에 상대적으로 사실 주목을 안 받습니다. 주목을 덜 받는 마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3위권만 입상을 해줘도 충분히 이 가치가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예 관심권에 두지 말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언급은 하고 연두에는 두고 가자, 이러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이등급 마필들의 경주 1200m 레이스입니다.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2등급의 경주거리 1200m, 상당히 박진감이 넘치는 경주가 기대가 되는데 뭐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들이 상당히 존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행을 어느 마필이 장악하느냐. 뭐 객관적으로는 4번마 프렌치보이가 초속 중속이 좀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얼만큼 또 압박이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승점에서는 접전이 예측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이경국 위원이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는 상위 2등급 단거리 1200m 경주입니다. 단거리 경주 특성상 빠른 순발력 강점 보유 마필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선행 경합은 좀 불가피해 보여요. 그런 가운데 10경주에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마필은 8번 2반 진리입니다. 2반 진리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가 상대 강해질 승급전 출전이에요. 아마 실질적인 검증의 경주가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직전 동거리 경주 서울에서 원정으로 내려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지요. 약한 말머리 속에 밀어주기만 했던 우승이었다면 저는 우승 경험거리 재출전에서 부담이 좀 적고요. 선행 경합 치열 불가피 편성이라고 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반 진린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로도 능력 발휘가 문제 없는 자유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 추진으로 탄력 발휘를 해준다면 저는 승급전임에도 무난한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마필은 게이트 좋은 1번 슈프림 매직입니다. 24주 만에 출전하는 장기 휴양 마필이에요. 실전 감각은 조금 관건이 되겠죠. 그렇지만 단거리 경쟁력적인 측면에선 검증이 이미 이루어진 잠재 보유 능력이 좋은 마필이죠. 주행 재심을 했는데요. 잡고 여유로운 행보 속에 여유로운 행보 속에 좀 결승선을 통과했고요. 새벽 훈련 시에 외산 2등급 마필인 겨울 왕국과 동반할 때도 한 발 앞선 걸음으로 이상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치게이트 배정 2점을 살린다면 입상 경쟁력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12번 지봉사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국산 오픈 경마대회 강편성을 경험해본 마필이에요. 일반 경주 출전해서 3위와 우승이라는 상승세에 좋은 지구력을 보유한 마필이죠. 직전에 1400m 경주 선행 강탈, 자신감 주행 우승 후에 충분한 휴식 후 거리를 내렸기 때문에 뚝심발이는 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외곽 게이트 극복이 오히려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선행이 좀 유력시되는 마필이 4번 프렌치보이가 될 거예요. 직전에 무리한 선행 경합 원인으로 좀 종반에 급격하게 무딘 걸음이 좀 아쉬웠던 도주형 순발 강점 보유 마필이죠. 아마 입상 여부와 상관없이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마필인 만큼 단거리 경주에서는 버티기 입상 도전은 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승급전 치르는 8번 2반 진리는 따라가도 됩니다. 승급전임에도 경쟁력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네, 8번마 2반 진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저는 승급전에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인데 전개상으로 선입도 가능하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경국 의원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민병철 의원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2등급 마필 간의 단거리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발근의 스피드를 갖춘 선행마 2두에 좀 눈길이 가는데 과연 2두의 선행마 중에 어느 마필이 마지막까지 그 근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한 경합을 이겨낼 말 선행마에게 관심이 가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4번 프렌치보이는 직전에 경합성 선행 조건에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2번 유성 파이팅 쪽에 초반 앞선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이번 유성 파이팅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작년 9월 달에 최단거리 1000m 레이스 2선 따라가면서도 능력 발휘를 했던 말입니다. 지난 12월에 1400m 중거리 선행일선 입상 이후에 최근 두 번의 경주 1400m와 1600m 중거리를 뛰었는데 체중의 증감의 폭도 컸고요. 전반적으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아쉬움을 보였는데요. 자, 이번에 강점을 보이는 1200m 레이스입니다. 단거리에서는 아주 출중한 순간 스피드로 선행을 나서는 조건에서도 입상을 했지만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이미 능력은 검증된 말입니다. 레치 게이트 배정에 이 4번 프렌치 보이와의 경합의 강도는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극복을 해낼 전력으로 이번 유성 파이팅 훈련 시에도 압도적인 병합 시 압도적인 스피드로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 유성 파이팅의 선정 기대치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경주입니다. 네. 어쨌든 풀어 나가는 방식은 어떤 시각으로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 경주기도 한데 저는 그래도 4번 마 프렌치보이가 선행을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수월하게 선행을 장악할 경우에는 1200m라는 거리 특성상 가장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4번 마 프렌치보이 쪽에 조금 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금요 경주는 모두 풀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선두권이 치열하게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면 6번 마 에이스 천복이라든가 이 참고 타는 마필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전개상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이제 후반부 경주이기 때문에 주로 컨디션을 대입을 시켜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저희가 풀어드릴 경주는 모두 풀어드렸고 화면으로 풀어드린 경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4번 마 담양장군, 5번, 8번, 7번, 2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5번 마 승리 엉클모, 13번, 1번, 10번, 11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5번 마 연승 질주, 11번, 1번, 8번, 2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1번 마 슈프림 매직, 8번, 2번, 12번, 4번입니다. 대주교차 4경주죠. 2번 마 선덕 여왕, 4번, 5번, 10번, 1번입니다. 저희가 이제 동영상 분석, 훈련 상태 변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최근 경주에 선전했던 마필들에게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레이팅 제도의 변화 이후의 결과를 보면 그 미세한 차이, 전개상에 약간의 트러블만 있어도 인기 마필들이 졸전을 펼치는 경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신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전개도로 이렇게 풀어드리는 과정 속에서 맥을 잘 짚어주신다면 최종 선택까지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토요 경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